도대체 이게 말이 돼? 강의실에 있던 모두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국제관계 수업. 이날만큼은 전혀 예상치 못한 두과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갑자기 대형 스크린을 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충격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국제관계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게 될 테니까요. 화면에는 두 당의 사진이 나란히 뜹니다. 하나는 미얀마 대지진 당시 한국 구조팀이 생명을 구조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태국 대홍수 당시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한국.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왜 한국은 미얀마는 돕고 태국은 외면했죠? 이중잣대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건가요?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 헤일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나라야. 안녕하세요. 저는 헤일리예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선 그저 K-팝, 치킨, 그리고 BTS의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진짜 알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어요. 왜 한국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단순한 외교 문제일까? 아니면 더 깊은 뭔가가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하나의 집착이 되었고 결국 저는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단순한 유학생도 단순한 여행객도 아닌 진짜 한국을 알고 싶은 사람으로서요.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작은 그룹으로 모여 토론을 이어갔어요. 교수님은 한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각자 특정 국가의 국제관계 이슈를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가능하면 직접 현장을 경험하면 더 좋겠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확실히 결정됐어요. 그래, 나는 한국으로 갈 거야. 친구들은 놀란 눈치였어요. 야, 그냥 보고서 하나 쓰자고 거기까지 간다고? 미쳤어, 헤일리. 너 진심이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응, 난 직접 눈으로 보고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 나라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었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매력적이면서도 복잡한 퍼즐 같았어요. 인터넷에는 미얀마에 대한 구조 활동 영상들이 가득했고 수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신속하고 정밀한 재난 대응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태국에 대한 무관심은 의아할 정도였죠. 어떤 기사에서는 한국-태국 간 관광 문제로 인한 외교 냉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관광이 외교에 영향을 준다고? 그건 제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단순한 사람의 움직임이 국가 간의 정치적 거리까지 좌우할 수 있다니. 저는 이 지점에서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그리고 때마침 기적처럼 국제교류 장학 프로그램에 합격하게 됩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보고 느껴라. 이건 운명이었어요. 단순한 관심이 아닌 인생을 바꿀 탐험의 시작이었죠. 출국 당일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닌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은 걱정 반, 기대 반의 눈빛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야 해. 낯선 곳이니 항상 조심하고, 무조건 조심하고, 도움 요청은 언제든지 해. 그 말들이 제 귀에 한국은 위험한 나라일지도 몰라라는 이미지로 스며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이 순간 가장 궁금한 나라라는 감정이 더 컸어요. 왜냐면 세계는 K-팝과 드라마에 열광하지만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나라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눈앞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한 공항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공간 자체가 시스템화된 도시였죠. 와, 여기 진짜 공항 맞아? 입국 심사대는 매끄럽고 직원들은 정중했어요. 캐리어를 찾고 나오는 길에 자동문이 열릴 때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찬란한 조명이 비추며 한국이라는 세계가 저를 환영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어. 그리고 난 그걸 직접 마주하러 왔어. 인천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도 뭔가 체계적이었죠. 이건 내가 상상했던 동아시아의 혼잡함이 아닌데?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거리 상점들, 노점상들, 그리고 카페에서 쏟아져 나오는 K-팝 음악.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노점 상인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말 걸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Hello, Korea is good. You from Japan? China? 그 말에 한 관광객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No, I'm from Thailand. 그 순간 상인은 표정을 굳히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응? 뭐지? 방금 표정 변화 기분 탓인가? 그런데 몇 분 후 또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어요. 이번엔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적극적으로 메뉴를 추천하며 친절하게 웃고 있었죠. 설마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고? 이런 미세한 태도 변화들이 반복되자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상인의 습관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언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곧장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 산업 태국.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뉴스 헤드라인 하나. 한국 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일시 중단 외교 갈등 심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짜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최전선이야. 이 작은 거리 풍경 하나가 제 연구 주제를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드디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관광청 근처의 한 공공 자료실. 관광 트렌드에 관한 보고서부터 국제 교류, 통계까지 빼곡히 쌓인 자료들 사이에서 저는 의외의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2019년 태국인 관광객 180만 명, 2024년 기준 70만 명 수준으로 급감. 태국 내 한국 이미지 하락 한류보다 외교적 갈등이 더 화제. 놀라웠던 건 단순히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그 원인이 정치, 외교 문제가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처음 수업에서 들었던 그 미묘한 외교 문제,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관광객 대우의 차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저는 한 한국 대학생인 지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관광학을 전공하며 현지 상인들의 변화된 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죠. 요즘 우리나라 상인들 좀 웃겨요. 진짜 중요한 건 돈 버는 건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태국이 한국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자꾸 내보내서 그런가 봐요. 그게 관광객 대우로 이어진 거죠. 지윤의 말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서 실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분석이었어요. 우리는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서로의 조사 주제가 정확히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 명동, 홍대, 인사동, 심지어는 부산 해운대까지 지윤과 함께 다니며 현지 상인들과 인터뷰를 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을 분석하며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국제적 계산이 숨어 있다. 그날 이후 제 여행은 단순한 조사가 아닌 탐험이 되었고, 한국이란 나라는 더 이상 단순한 한류 국가가 아니었어요.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관광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복합체였죠. 지윤과 함께한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몰리는 이곳은 그야말로 한국 관광산업의 최전선이었죠. 그러나 저희가 만난 몇몇 상인들의 태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태국이요. 아, 네, 여기 메뉴 있어요. 어떤 점포에서는 친절한 설명이 이어지지 않았고 어떤 상인은 아예 응대를 피하려 했어요. 반면 일본인, 중국인, 심지어 유럽인 관광객에게는 밝게 웃으며 서비스 덤을 얹어주기도 했죠. 진짜네. 응, 이게 바로 소비자 외교야. 지유는 그렇게 말하며 메모를 이어갔어요. 이후 홍대에서는 다른 유형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카페 점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엔 태국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뉴스 보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무거웠지만 분명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서는 전혀 다른 시선을 마주했죠.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 사람들? 어서 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한국이 조금 더 대범했으면 좋겠어요. 외교는 외교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태국과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 역시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는 이 나라를 드라마와 음악의 나라로 기억하고, 누구는 짧은 비자 정책 하나로 한국을 외면하게 되며, 누구는 따뜻한 상인의 한마디에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이 여행은 정말 놀랍도록 많은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의 체면, 이익,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관광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활동이 있었고요. 서울에서의 인터뷰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태국에서 유학 온 절친한 친구 라타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지금 한국에 있는데 너랑 꼭 이야기하고 싶어. 라타는 흔쾌히 만남을 승낙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엔 오랜만에 반가움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거워졌죠. 요즘 조사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태국 관광객에게 덜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라타는 쓰게 웃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도 알아. 한국 뉴스 보면 태국이 괜히 한국 비하한다고 하잖아. 하지만 그건 일부야. 우리는 한국 좋아해.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커피를 마셨고 저는 갑작스런 미묘한 거리감에 당황했어요. 나 혹시 불편하게 한 거야? 아니, 그냥 내가 나보다 한국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서운했어. 그 순간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나는 너무 한국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태국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구나. 지윤도 이 상황을 듣고는 말했죠. 외교 문제라는 게 이렇게 사람 사이의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관계란 참 복잡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였던 거죠. 라타와 저는 이후 솔직한 대화를 통해 다시 마음을 나누었고 저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태국 관련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제 연구는 단순히 한국 중심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시선이 공존하는 세계를 탐구하는 여정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라타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눈앞에는 반짝이는 네온사인, 웃으며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들. 그런데 어쩐지 이 모든 것이 그날만큼은 겉으로만 화려한 무대 세트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한국을 이상화하고 있었던 걸까? 지금까지의 여정은 분명 감탄과 경의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보지 않으려 했던 그림자도 있었던 거예요. 외교 갈등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현지인의 감정이 그대로 관광객을 향해 전해지는 구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잊히는 사람 대 사람의 이야기. 다음 날 저는 지훈과 함께 한 세미나에 참가했어요. 주제는 국적 기반 관광 차별, 새로운 외교의 얼굴. 한 연사가 이렇게 말했죠. 현대의 외교는 더 이상 정치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관광업 종사자 한 사람, 리뷰 하나, 공항의 미소 하나가 곧 그 나라의 얼굴이 되는 시대죠. 그 말에 저는 전율이 일었어요. 맞아, 라타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태도가 사람을 통해 흘러나온 결과였던 거야.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이 이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한 힘과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거든요. 바로 그때 제 메일함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관광교류 프로그램 특별 참가자 인터뷰 요청. 깜짝 놀란 저는 지훈을 바라봤고 지훈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봐, 이제 너도 한국 사회의 일부야.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진짜 이야기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마주하는 일뿐이었죠. 외교부 인터뷰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부청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엄숙하고 반듯한 그 건물은 마치 국가 그 자체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들은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헤일리 씨, 한국에서의 체험이 곧 저희에게는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한국을 보는지 그것이 곧 미래의 한국을 결정지어요. 담당자는 그렇게 말하며 차를 건넸고 저는 인터뷰에서 그간 경험한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태국 친구와의 갈등, 거리에서 느낀 국적 차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의 변화까지. 그러자 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도 실수할 수 있어요. 특히 외교 문제는 때때로 감정이 앞서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죠.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그리고 결국 나라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를 고치려는 용기를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과 저는 서울 북촌의 작은 한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주문하려던 순간 갑자기 제 치아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야? 예전에 미국에서 치료받았던 치과 보철물이 갑자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놀라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지훈이 저를 보며 물었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사정을 말하자마자 지우는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당장 병원 가자. 여기 근처에 밤에도 여는 치과 있어. 지금? 근데 외국인인데 진료되려나? 걱정 마. 여기가 한국이야. 지우는 저를 이끌고 동네 야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치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최신식 장비, 무료 영어가 능통한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위하는 그 따뜻한 마음. 치료는 20분 만에 끝났고 비용은 미국의 110 수준. 이런 게 가능하다고? 정말로? 치과를 나서며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한국이야. 대단하지?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한두 가지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나라. 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라는 거요. 치과를 나오자 서울 밤거리에 은은하게 비치는 조명이 저를 감싸 안는 듯했어요. 지우는 제 곁에서 말없이 걸었고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지우나 사실은 나 라타랑 좀 싸웠어. 내가 너무 한국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말을 꺼내자 지우는 멈춰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헤일리, 너 그거 알아? 진짜 애정은 비판도 할 줄 아는 거야. 너무 좋아하면 좋은 것만 보이잖아. 근데 너는 지금 진짜로 한국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하나의 연구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복잡하고 아름답고 인간적인 나라였어요. 며칠 후 외교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한국의 관광과 외교를 주제로 하는 국제 포럼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제가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외국인 시선이 가장 진솔하니까요. 연설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수십 명의 외교관, 관광청 관계자, 연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사람이라는 국가를 만났습니다. 외교는 국가 사이의 언어라고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관광, 식사, 치료, 그리고 일상 속 친절이 곧 외교였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를 돌아보고 바꾸려는 힘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제 연설은 짧았지만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행사 후 제게 다가온 어떤 태국 외교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더 이해해야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라타를 떠올렸고 눈물이 핑 돌면서도 마음은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나고 저는 라타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날 이후 계속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라타, 나 다시 만나줄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잠시 후 도착한 짧은 답장. 응, 나도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우리는 서울 북촌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라타, 내가 한국에 빠져 있었던 건 맞아.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복잡함, 문제점, 따뜻함, 모든 걸 함께 보고 싶다는 마음이야. 그리고 내 입장을 그땐 제대로 못 들어줘서 미안해. 라타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고마워, 헤일리. 사실 나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해한 게 있었어. 너랑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도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는 나라라는 걸 느꼈어.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국가 간의 오해는 이렇게 작고 조용한 자리에서부터 풀릴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죠. 그리고 라타가 꺼낸 마지막 말은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해. 외교는 정치가들만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시 웃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서울의 좁은 골목길, 그리고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두 나라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다시 이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외교는 문서가 아닌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진심을 체험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감정이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지윤과 라타는 공항까지 함께 배웅을 나와줬어요. 지윤은 제게 작은 손편지와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머플러를 건넸고 라타는 태국 전통 차 한 상자를 조용히 제 캐리어에 넣어줬어요. 언젠가는 우리 셋이 태국에서도 다시 만나자. 그 말에 우리는 웃으며 꼭 껴안았죠. 비행기에 올라자리에 앉자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야경이 마치 천천히 닫히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죠.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람의 외교를 배웠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가 국가의 이미지를 바꾸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오해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한류 국가가 아니에요.